도 행정쟁송 노무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림법학원 이승민 강사이고요. 일단 제 해설에 조금 참조하시고 또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메일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죠. 일단 물음 1의 양가로 1번 보면 대한민국을 세 번째 줄에 8월 1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민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제 제출했죠. 갑이 이제 원고이고, 갑은 보면 이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문에서 5번째 줄에 12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는 이유로 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어요. 거부. 그래서 이제 요 거부가 처분이라면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되는데 이 처분인 것을 이제 민사상으로 착각하고 잘못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 그래서 국가 소송 수행자 B, 소송 수행자는 법무장관이죠. 피고 대한민국의 이제 소송 수행자 법무장관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각 판결을 해야 한다, 항변한다. 다시 말하면 거부 처분 취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어야 되는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어야 되는데 관할권이 없는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좀 항변한다, 타당하다. 그래서 법원은 항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사안의 해결이죠. 그래서 결론은 요 거부가 처분인지를 쓰고 로마자 2번에서 거부가 처분인지를 쓰고 이 거부가 처분이라면 로마자 3번에서 관할 행정법원을 써 주셔야 되죠. 관할 행정법원. 그래서 결국 이제 관할을 쓰는 거다. 행정법원의 관할 심사토에서 이제 관할 행정법원은 요 지청장 처분청이죠. 처분청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사안 해결 로마자 4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다뤘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변경과 관련되는 것인데 사안은 이제 소변경을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관할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양가로 2번. 그래서 문제 1-1번은 잘못 생각하면 쟁점을 찾아내기 힘들어요. 좀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 저하고 했던 분들은 좀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 배우자을이 공무원인데 예산 부족 이후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간의 근무상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간의 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지급받았다. 그래서 예컨대 시간의 근무수당 20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10만원씩 밖에 못 받았다. 10만원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은 Y광역시를 피고로 해서 미치지 못하는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장을 Y지방법원에 제출해서 접수했다. 그럼 시간의 근무수당 법률 관계는 이미 법에서 확정되는 것이에요. 20만원 이게 확정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법, 그래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이게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이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거죠. 당사소송. 그래서 시간의 근무상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 무슨 소송인가를 쓰고 그게 당사소송이니까. 그다음에 을은 제소에 앞서 이 지방공무원법 조문이 주어졌죠. 20조 2항에 따른 소청 절차는 이제 필요적 전치 전에 세공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등과 관련된 권력작용인 경우에는 세공도 공무원법상의 필요적 전치 소청 심사위원회 소청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근데 이걸 이제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Y광역시장 C 소송 수행자죠. 소송 수행자 C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필요적 전치주의 필전 위반했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해서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당사자 소송에 필요적 전치가 적용된지 여부죠. 당사자 소송에 필요적 전치가 적용된지 여부. 그게 이제 로마자 3번이죠. 당사자 소송에 필요적 전치가 적용된지 여부. 그럼 이제 당사자 소송은 이제
취소과의 차이점이 관원피 전기가 있고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청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하다. 따라서 이런 항변은 배척해야 된다. 이게 법원의 사안의 해결이에요. 로마자 4번. 그래서 이제 물음 2도 이제 필전을 물어보는 건데 이제 당사자성으로 물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 1, 2번도 이제 1-2도 쉽지 않았다. 그다음 이제 물음 2는 쉬운 문제죠. 물음 2는 왜냐면 맨 마지막 질문을 보면 법원이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처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가. 그래서 법원의 일부 취소 가능성, 일부 취소 기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소송에서 일부 취소 기준, 분리 가능성. 예전에 한번 기출을 됐었고 제가 또 나올 수 있다. A급으로 뽑아드린 거잖아요. 분리 가능성, 기재 부정력 이거 많이 써봤죠. 그래서 분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제 판례를 쭉 쓰는 것이고 이제 사안의 경우에는 여기 반환 명령하고 그다음에 추가 징수 처분이 재량행위예요. 그 재량이 나타내주는 참조 조문이 여기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3번에 생계가 즉 현재 곤란하고 인정세랑 요게 이제 갑이 주장하는 사유였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재량이니까 사안의 해결은 목차는 이제 일부 취소의 기준 로마자 2번 판례 법리 그다음에 판례 기재 부정력 이거 다 써주고 이제 로마자 3번에서 사안의 해결에서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일부 취소를 할 수 없다. 이거 써준 거죠. 다음에 문제 2번. 그래서 문제 물음 2번은 뭐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였었고요. 문제 2번은 좀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마지막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갑은 이 사건 부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럴 때 취소 심판 A2한테 갈 때 이 경우 취소 심판 행정심판 기관의 관할이 무슨 뜻이냐면 A2 행정심판 기관이 누구냐 이거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마자 2번 목차 행정심판 기관 B급인데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문제를 냈어요. 행정심판 기관 즉 6조 관련된 문제를 내는 거죠. 행심이. 그다음 이제 피청구인 적격 여기 이제 로마자 3번이죠. 로마자 3번 피청구인 적격. 그다음에 이제 사안의 해결. 피청구인 적격은 행정심판법 17조죠. 17조. 이제 피고 적격 응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건 처분을 빨리 찾으면 되는 거죠. 위에 거는 다 뭐 큰 의미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중노위가 24년 8월 7일 날 갑이 이제 사용자인데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5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요게 이제 이 사건 항상 여기 가로안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 사건 부과처분. 그래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서 사용자 갑이 이제 심판을 가는 거잖아요. 이제 앞에 진노위의 기각결정 네 번째 줄 진노위의 기각결정 여기까지가 이제 진노위 관련된 거고 중노위의 구제명령 여기까지 통상 진노위 중노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 갈 때는 예외적인 재결주의로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만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중노위 예외적으로 소송 갈 땐 피고 적격자 중노위원장을 피고를 해다. 이건 소송이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여기 한편 여기서부터는 한편 중노위가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재결주의 왜냐면 소송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피고 적격자 예외 왜냐면 소송 구제명령 관련된 사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 내용만 충실히 써주시면 돼요. A2 행정심판위원회 6조 얘기. 그래서 요 사안 해결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래서 얘는 6조 2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6조 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그 소속기관이니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중앙행심위에 가야 된다. 중앙행심위.
중앙행심위가 관할이다. 이거 써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17조 처분청이죠. 처분청. 그 처분행정청은 이제 합의제 행정청 원칙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짱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 여기 이제 사안 해결이. 그래서 이제 요 피청구인 적격은 제 교재에도 피고적격, 피청적격을 별도로 이렇게 자세히 써놓지 않았으니까 피고적격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이제 어려운 문제였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 쓰기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지 않았나. 근데 문제 3번도 이제 나름 좀 어려운 문제였었죠. 두 가지로 물어봤어요. 아래서 세 번째 줄에 갑의 경우 갑의 소송에 대상적격을 갖춘 것인지, 이거 이제 로마자 2번이죠. 로마자 2번. 그다음에 을의 소송에 을의 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소된 것인지, 제소기간. 을의 경우에는 제소기간 로마자 3번. 갑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이제 변경 처분이죠. 처음에. 그래서 갑의 소송은 이제 어디 있냐면 세 번째 줄에 그에 대하여가 이제 1차 집합 금지 명령이죠. 1차 집합 금지 명령이 이제 24년 5월 1일 날 이렇게 공고해서 관내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24년 5월 6일부터 이제 다음 날 6시까지 20일에서 매일 6시까지 영업 제한한다. 라고 이제 1차 여기 이제 1차 집합 금지 명령이고, 요 1차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해서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현재 계속돼요. 여기까지 이제 로마자 2번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변경 처분이 나온다고요. 변경 처분이 어디 있느냐? 영업 시간 제한을 매일 원래는 22시였는데 8시부터, 그다음에 6시였는데 7시까지 더 제한을 늘리는 거죠. 늘리는 내용의 2차 집합금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요 부분의 변경이라면 1차 처분이 소멸하죠. 소멸. 따라서 대상적격 갖추지 못했다. 협의 소익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제 일부 변경이라면 1차 처음 선행 처분도 존속하잖아요. 이제 협의 소익 관련해서 배운 것이고, 그다음에 협의 소익에서 주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요 로마자 2번에서는 이제 변경 처분의 경우 판례 법리를 써 주셔야 돼요. 사안은 이제 일부 변경이다. 일부 변경. 그래서 처음에 선행 처분 1차 처분은 그대로 이제 존속한다.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속하니까 따라서 대상적격 충족이다. 이게 사안 해결이죠. 대상적격으로 써 주셔야 돼요. 근데 배점이 높으니까 이 변경 처분 판례가 핵심이긴 한데, 뭐 처분의 요건 1번에 뭐 간단히 써줄 수도 있고, 뭐 쓰지 않더라도 뭐 2번 요 변경 처분에 관한 판례만 써 주셔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의뢰소송은 제소기간 갖춘 것인지, 이것도 이제 가르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의뢰 경우에는 여기 한 8번째 줄쯤에 여기서부터 음식점 없이 을이죠. 을은 해외 체류하다가 귀국해서 6월 8일 자신의 업소에 부착된 공고문 및 안내문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말은, 여기 24년 5월 29일 날 공고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공고는 있었는데 별도로 을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그럼 이 공고일을 안 날로 볼 수 있냐? 마르고 닳도록 한 특이급이잖아요. 제소기간에서. 그래서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견해가 대입하는데 판례 주된 입장은 안날로 볼 수 있다. 예외적인 판례는 안날이 아닌 이튿날이다. 그래서 이제 안날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에 의하면 요 29일이 안날이 되는데, 지금 8월 30일이면 8월 29일까지 가야 되니까 기간이 경과해버려요. 그렇지만 안날로 볼 때에도 이제 판례에 의하면 규정인데, 그 규정에 의하면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고 있으면 그날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5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 발생일이 되고 이날이 안날이 되니까, 따라서 기간 내에 제기한 것이다. 판례에 따를 때에도, 판례 주된 입장에 따를 때에도.
그래서 요 안날의 의미를 써주는 거, 요 변식 기출문제 썼잖아요. 문제 3번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25점.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물음 1-1에서 아마 좀 맛이 가고, 물음 1-2에서 이건 뭔 얘기야 하고 멘붕에 빠졌을 거라고. 근데 이게 어려우면 바로 물음 2를 써야지. 물음 2. 예? 물음 2 이거 쉽잖아요. 빨리 써야 되고. 순서 바뀌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문제 3번 쉽잖아요. 빨리 써야지. 빨리. 그러니까 문제 1번 물음 1이 어려웠으니까 나머지 자기가 알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제가 보기엔 역대급 최고의 난이도 문제였었다. 그러면 쟁점을 정확히 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점수 차이가 월등하게 날 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동안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린 데에서 좀 다는 아니지만 다 많이 나와서 거의 90% 이상 나와서, 그래서 조금 저도 좀 만족합니다. 예, 좀 몸 추스리시고 좋은 결과 꼭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